변호사 두 분 다시 모셨습니다. 이중재 변호사님, 조대진 변호사님 다시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잠깐 밖에 나갔다 오셨는데 뭐 제가 지금 얘기한 것도 좋고요. 추가적으로 뭐 취재가 됐거나 들으신 내용이 있으십니까? 예, 지금 보니까 뭐 예상했던 틀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검찰은 거의 뭐 증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예. 그래서 이제 질문을 했는데 먼저 이제 투입을 신봉수 첨단범죄 1부장 검사가 먼저 지금 들어갔어요, 조사에. 예.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왜 그런가 하니 예. 이 수사의 출발점이 전제 사실을 먼저 확정짓는 게 수사가 효율적이다. 예. 그러면 전제 사실이 뭐냐면 다스의 실소유주가 다스네요, 누구냐. 또. 그렇죠? 예.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과연 거기서 뭐 비자금을 조성해서 횡령을 한 건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스에서 미국에서 소송을 하면서 삼성으로부터 받은 돈이 과연 대통령이 받은 뇌물죄가 될 수 있는 건지, 네. 이게 결국은 실소유주 문제하고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전제 사실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수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다스 문제를 먼저 해결하기 위해서 신봉수 부장검사가 먼저 조사를 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역시 예상했던 대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나는 뭐 그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 이렇게 계속 부인하는 걸로 보이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조사가 길게 갈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검찰 측의 멘트가 나온 걸로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검찰에서는 워낙 좀 이렇게 부인하니까 일부 지금 언론 보도를 보니까 그냥 말로만 하지 않고 뭐 검찰이 확보한 보고서, 그렇습니다. 예. 보고서라든가 뭐 관련 장부, 이거 일부를 지금 제시하면서 네.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부인할 경우에는 어떡할 거냐, 네. 뭐 이게 문제인데, 예. 지금 보면은 이런 객관적인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정당한 주장이 아닌 뭐 부인으로 일관한다면 굉장히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뭐 말뿐인 경우에는 양쪽 뭐 이명박 전 대통령과 상대방 측근 중에 한 사람이 말이 서로 대립될 경우에는, 한 사람만 그럴 경우에는 섣불리 이명박 전 대통령이 허위 진술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가 없겠습니다만은, 지금 뭐 김미중 전 부속실장, 김백준 총무기획관, 뭐 이병모 전 청계재단 사무국장, 김성호 전 다스 사장, 거의 일관되게 지금 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걸로 보여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사람이 무슨 네. 개인적인 뭐 원한이나 감정을 가지고 허위 진술을 하겠느냐,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네. 이런 상황에서 이 전 대통령이 계속 부인할 경우에는 우리 법률가들이 흔히 하는 말로 이게 정말 개전의 정이 없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불리할 수가 있고, 오히려 영장도 만약에 검찰에서 청구를 한다면 보다 쉽게 발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자, 조 변호사님 오전 조사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잠깐 나간 사이에 그걸 확인해 봤는데요. 그 검찰이 거죠? 예. 길어질 수도 있겠다는 길어질 말이 수도. 무슨 예. 뜻인지 조금 이렇게 파악을 해보니까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여러 가지로 조금 자세히 담담하게 자기 입장을 좀 밝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여러 가지 명확한, 검찰 측에서 볼 때 명확한 증거를 제시를 하더라도 그것과는 상관없이 본인의 입장을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검찰이 끊지 않고 다 반영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길어지는 면이 있다라는 식으로 지금 그쪽에서 취재하신 분한테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이명박 대통령이 검찰이 어느 정도 증거는 확실히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어제 김여재 수석을 통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검찰 수사에 협조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입장을 설명하러 가겠다라고 했던 것처럼 그것대로 본인이 생각한 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니까 지금 대체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아침에 검찰에 출석하면서 했던 말을 그대로 하는 건 아닌지, 실행하는 건 아닌지 하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프로그램 시작할 때 잠깐 들어봤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곰곰이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침에 검찰에 출석하면서 국민들한테 던진 메시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엇보다도 민생 경제가 어렵고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매우 엄중할 때 저와 관련된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또한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 많은 분들과 이와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물론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습니다만은 말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다만 바라건대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들에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검찰 출석에 앞서서는 말을 좀 아끼겠다고 그랬는데 들어보니까 좀 길어질 수도 있다는 말씀이 안에 가서 혐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차분하게 세세하게 지금 답변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럼 부인하는 건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부인을 하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수집한 증거, 자료, 서류, 보고서 이런 걸 제시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거 말고요. 궁금한 게 말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뭐 예를 들면 이미 피해자라든가 구속된 사람들하고 그러면 대질 신문이라는 걸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할 수도 있어요. 네.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사의 주장을 부인하면서 네, 이제 검사들이 미리 갖고 있지 않았던 자료를 제출할 수도 있어요. 네, 이걸 제출하면서 봐라 여기를 보면은 뭐 언뜻 생각하기에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자료들을 봐라. 그리고 지금 저 김백준 예를 들어서 저 이병모 청계자단 사무국장은 네. 전체적인 걸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일부만 보고 나보고 실소유주라고 하는 건데 이런 자료를 봐라. 그리고 저 이병모 국장 한번 나하고 좀 대질 한번 같이 해서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봐라. 그러면 검사도 깨우통할 수가 있죠. 네. 미처 못 본 자료라면 네. 검찰이 예상하지 못한 자료를 제시하면서 대질 조사를 요구하면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병모 청계단 사무국장 부를 수도 있어요. 불러서 미리 준비를 안 해놨더라도 안 해도 안 해도 돌발적으로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뭐 지금 뭐 구치소에 있겠습니다만 구치소에 연락해서 오게 하면 되니까요. 본인이 동의만 한다면 뭐 그렇죠. 본인이 뭐 억지로 해서 뭐 절대로 못 나간다.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하지 박근혜 않는 전 한.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조사도 잘 안 오고 안 오고 그때는 재판도 잘 안 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본인도 그랬습니다만은 예. 그때는 저 검찰 조사할 때 안종범 수석 그다음에 최순실 씨 그리고 정호성 비서관 이게 전부 안 나오겠다고 했어요. 대질 조사 안 하겠다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랬지만 그때는 또 상대방들이 그랬기 때문에 대질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본인 주장을 뒷받침할 어느 정도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면서 부인을 하고 그냥 뭐 말로만 무조건 난 안 했다, 뭐 아니다 이렇게만 주장하는 게 아니고 그런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보이고 그다음에 정말 뭐 그런 진술을 나에게 대해서 그렇게 엉뚱한 진술을 한 사람들 본인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사람들 한번 같이 이거 데려와 봐라 나하고 한번 같이 조사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면은 대질 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검찰은 아마 대질 조사까지는 오늘 예상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루에 끝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정말 필요하다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저희도 예상 뭐 기사라든가 그런 걸 보면 대질 신문에 대한 대질 조사에 대한 부분은 별로 없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대질 조사에 일단 대해서? 대질 신문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뭐 수사기관도 고려는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 형사 사건에 관련해서 대질 신문만큼 나중에 재판을 진행할 때 공소유지에 또 유력한 또 자료는 없기 때문에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할 텐데 문제는 지금 조사받고 있는 사람이 일반 형사 피의자가 아니라는 거죠. 전직 대통령이고 또 하루에 조사를 끝내야 되는 이런 물리적 시간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고려하다 보면 오히려 기본 조사에 관련돼서 해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좀 밀어놨을 가능성이 있고요.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오히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갑자기 느닷없이 대질 조사를 한번 해보자 이런 주장이 있다면 뭐 그 부분을 또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볼 수 있겠지만 그거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검찰 측에서 또 이거를 당일에 또 진행하기는 쉽지 않은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검찰의 판단인데요. 검찰도 이거예요. 정말로 이거 정말 대질 조사할 필요성이 있겠네.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주장도 전부는 아니라도 일부는 이건 좀 합리성이 있었네. 이건 우리가 예상을 하지 못한 부분이네라고 판단하면은 대질 조사를 할 거예요. 대질 조사를 안 하는 이유는 검사들 입장에서는 그거까지 필요 없어도 이거 충분하다. 기존 증거로 이렇게 생각할 때 그리고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정말 뭐 전직 대통령을 조사하면서 옛날에 뭐 부하 직원이었던 사람들하고 같이 거기다 데려다 놓고 하면은 오히려 전직 모양새가 대통령 좀 입장에서 그렇다요. 예. 좀 뭐 이거 정말 뭡니까 그 망신을 주는 거 아니냐 예.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과거에 실제로 그랬거든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그 박연차 회장하고 뭐 대질 조사 하려고 검찰에서 시도했습니다만은
오히려 뭐 노 전 대통령 측에서 거부를 했거든요. 뭐 나 지금 뭐 이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아니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양면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예.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해야 됩니다. 그건. 해야 되는. 예. 예. 자, 오전 조사 상황은 이제 저희가 대체적으로 검찰에서 설명을 조금 해준 부분을 통해서 들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오후 조사 상황이 네. 어떻게 될지 저희가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짧게 네. 좀 생각을 해보죠. 오전에는 다스와 차명재산에 관련된 부분을 물었는데 지금 그 한동훈 그 차장검사의 그 티타임에 들어보면 그 정보에 의하면 오후에도 여전히 조금 다스 차명재산에 관련된 조사가 좀 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전에 마무리하고 오후에 뇌물 조사로 좀 진행하려 했던 부분이 조금 딜레이 된 것 아닌가 이런 부분 때문에 전체적인 검찰의 그 수사 시간 자체는 조금 뒤로 더 미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오후 조사? 요 다스의 실소유주 문제가 아직까지도 저걸 가지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면 요것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뭐 해결되면은 뇌물죄 부분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뭐 한 늦어지면은 제가 볼 때는 한 뭐 대여섯 시까지도 요 문제만 확정이 된다면은 네. 그때까지 다스 문제, 실소유주 문제, 요거 문제를 먼저 확정을 지어 놓고 그다음에 뇌물죄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예. 시간은 뭐 충분하다고 봅니다. 예. 그 점심도 이제 식사를 했다고 하니까 저녁도 뭐 만약에 그 전에 끝나지 않으면 또 저녁 시간을 또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녁도 뭐 1시간 정도 여유는 둬야죠. 아, 예. 통상 뭐 어떤 걸 먹나요? 그건 뭐 본인들 뭐 취향이죠. 취향인데 예. 제가 볼 때는 모르겠습니다. 각 개인의 뭐 취향에 따라서 하는 거지만은 제가 볼 때는 저 거추장스러운 거 뭐 그 무슨 국물 있고 이런 거는 좀 부적절할 사실 거예요. 뭐 아주 좋은 입맛이 있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예. 제가 볼 때는 그냥 정말 뭐 허기 극심한 허기 좀 뭐 그냥 때울 정도.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제가 만약에 조사를 받는다면 뭐 생각하기 싫지만 한다면 그냥 뭐 김밥 몇 개 하고 그냥 뭐 김밥에 딸려 나오는 뭐 된장국 정도 조금 마시거나 뭐 그렇게 하고 주로 전략을 협의할 것 같습니다. 예. 자, 변호사님한테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다섯 번째 전직 대통령의 이제 검찰 출석인데 그 예전 영상들도 다 보셨죠? 그렇죠. 가장 기억에 남는 어떤 차이가 좀 있다는 부분이 좀 있습니까? 뭐 차이가 있다기보다라는 그 대통령께서 이제 전직 대통령들이 나와서 하는 입장 그 부분들이 좀 다른 모습들이 있는데요. 일부는 뭐 전두환 대통령이나 오늘의 이명박 전 대통령처럼 이렇게 전적으로 부인하는 면도 있는가 하면 국민들한테 이렇게 면목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볼 때 국민들은 그 대통령이 각각의 대통령에 따라서 또 받아들이는 면도 조금씩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소환 조사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변호사 두 분과 얘기 오랫동안 나눠봤습니다. 이중재 변호사님, 조대진 변호사님이었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